트레이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약 119 0달러 부근까지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약 120, 300달러 부근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마감된 데일리 차트에서는 해머형 캔들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해머형 캔들은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윗꼬리가 길게 형성된 신호이지만 이것만으로 하락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2, 3일 정도 더 확실한 신호, 예를 들어 큰 음봉이나 약세 패턴이 나타나야만 하락 전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오늘 비트코인이 12, 0달러 부근 이상에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슈퍼 블리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라이브에서 친구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 슈퍼 블리시가 일어난다면 비트코인은 하루에 약 10%씩 연속해서 3일에서 4일 정도 상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승 추세가 확실해지고 큰 3파동 형태로 오르게 될 것입니다. 즉, 어제 우리가 엘리엇 파동 차트를 기반으로 분석했던 것처럼 약 15만 달러 구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비트코인을 약 4형 BTC 정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비트코인을 60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가 트윗을 올렸는데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이나 돈을 싫어한다면 비트코인을 공매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해지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팟 포트폴리오가 계속 커지다 보면 만약 시장의 사이클에 따라 조정될 때 저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XM입니다. XM은 전 세계적으로 인가를 받은 세계 최고의 브로커 중 하나로 FSC, DFSA 등 다양한 기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용자들이 XM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외환금 다양한 통화상 거래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좋아요와 공유,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희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채팅에서 계속 대화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의 다음 일정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클립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여러분 제 개인 포트폴리오 조정 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확인하실 수 있고 에셋 웨이브 3 쪽 리스트도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0개 에셋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클래스 쪽에서는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Begin to Win과 Gosper입니다. 여러분은 아래 QR코드를 스캔해서 관리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Begin to Win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기초부터 모두 가르쳐드립니다. 마켓 사이클 마인드셋, 자금 관리, 기본적인 트레이딩 방법, 비트코인, 크립토, 금 선물 거래에서의 사이즈 계산 방법까지 모두 다룹니다. 거스트펄 클래스에서는 고급 단계의 사이즈 계산, 스노우볼링, 숏 포지션을 통한 가치 고정 방법, 그리고 완벽하게 보충하는 법 등도 가르쳐 드립니다. 또한 멀티플 타임프레임에서 차트를 보는 방법도 다룹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넣은 옵션 관련 내용도 다른 영상으로 약 40분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합치면 거스트 클래스는 약 9시간, 비긴 투 윈 클래스는 약 7시간 정도 분량이 됩니다. 이번에는 아침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오늘은 조정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XLM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조정을 받은 종목으로는 HBAR가 7% 하락했고 M이라는 종목은 저도 어떤 코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29%나 하락했습니다. 펭귄은 7% 하락했는데 이 코인은 밈코인입니다. 그리고 펌핑된 종목도 있습니다. 피움프는 6% 상승했는데 이 종목은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었고 꽤 두드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상황을 살펴보면 Fear Greed 인덱스가 현재 73으로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조사할 필요 없죠. 비트코인이 이 구간까지 올라오면 당연히 탐욕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바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펀딩 레이트도 여전히 플러스 상태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롱 포지션을 여전히 자신 있게 오픈하고 있다는 의미죠. 비록 가격이 최고점에서 최근에 떨어지긴 했지만 12, 300에서 약 11, 900 구간까지 약 3.5% 정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욕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펀딩 레이트 역시 계속 플러스이기 때문입니다. 숏 포지션의 청산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8억이 넘는 금액을 잃었네요. 친구들, 포트폴리오 터진 사람들은 롱 포지션 쪽이 아닐까 싶은데 잠깐 새로 고침할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아직도 숏 포지션 쪽이네요. 어제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주로 숏 포지션이 많네요. 롱 포지션 쪽은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고 청산이 일어난 것도 보이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야 롱 포지션 쪽에서 청산이 일어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 쪽을 보면요. 여러분 이번 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7월에는 약 11% 정도 상승 중이에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에 큰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45% 정도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슈퍼 불리시 트렌드로 전환될 거예요. 아까 영상 초반이나 어제 라이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 진짜로 계속 오르게 된다면 4일 연속으로 10%씩 오르고 살짝 조정 후 또 10%씩 오르는 식으로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대략 그 구간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10만 5만 달러 정도가 될 거고 그 구간에서 차트 구조도 정말 예쁘게 나올 거예요. 만약 슈퍼 불리시 상황이 온다면 이 부분은 메인 다이버전스 관점에서 덮여 있는 거예요. 만약 이 구간에서 머뭇거리면서 이 근처에서 마감된다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이번에는 바투아 쪽을 한번 볼게요. 이전 고점이 대략 37.5 근처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올타임 하이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대략 3850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어젯밤에 약간 조정이 있었고 거의 400만에 닿을 뻔했어요. 10,000바트 정도만 부족했거든요. 가격이 400만을 터치하긴 했지만 아직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스팟 쪽을 한번 살펴보죠.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100개 넘게 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쪽을 이더리움과 비교해보면 비트코인도 여전히 매수세가 꽤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강하냐고요? 오늘은 약간 마이너스이긴 한데 블랙록이 얼마나 많이 샀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어제 블랙록이 중간 구간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비트코인 시즌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 알트코인 시즌이 진짜로 오려면 점진적으로 밀어 올려야 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위쪽까지 올라가도록 계속 밀어줘야 한다는 거죠. 이 선이 위쪽 구간에 닿으면 알트코인들도 활기를 띠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을 다양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에겐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구간이 조정 후에 다시 오르기 위한 건지 아니면 더 깊이 하락하기 위한 조정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고 살펴보죠.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보면 어제 비트코인을 4225 BTC 더 매수했습니다. 그가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이 6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60만 BTC를 넘었고요. 최근 어제 그는 비트코인을 공매도하라고 했어요. If you hate USD, short Bitcoin. 즉 당신이 달러를 싫어한다면 비트코인을 공매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비트코인이 화폐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이건 사람마다 다르죠. 만약에 어떤 분들은 그냥 홀딩만 한다면 사실 숏 포지션을 잡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더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에서 캐시플로우를 얻는 것도 생각해야 해요. 왜냐하면 만약 시장이 3% 정도 하락한다면 지금처럼 하락할 때 저는 숏 포지션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이전에 손실을 본 두 포지션도 이미 회복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계속해서 제 포트폴리오의 사이징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숏 포지션을 사용하는 트레이딩을 할 때 때로는 네이키드 숏이 아니라 이미 보유한 자산이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탐욕스러워지는 시기에 가치 하락을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정이 발생하죠.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이유가 있죠. 이번에는 다음 FOMC 미팅 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5일 후에 있을 예정이고 현재 여론조사는 금리 동결이 94.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 차트에서는 최근에 마감된 캔들스틱을 보면 윗꼬리가 생겼고 해머형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리버설 패턴, 즉 반전 패턴에서 제가 주로 보는 것은 상승세를 타다가 도지, 빅, 화이트, 그리고 해머 같은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해머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해머의 모양을 굳이 외우지는 않습니다. 어떤 패턴은 쉽게 기억나지만 어떤 것은 좀 헷갈리면은 굳이 외우지 않아요. 이런 패턴들은 결국 캔들 차트 안에서 사람들의 행동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도 캔들 차트를 볼 때 그런 식으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즉 가격이 오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가격이 눌립니다.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생깁니다. 위쪽에서는 윗꼬리가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해머 형태로 아래로 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아래쪽에서 발생하면 모닝스타라고 부릅니다. 이 두 패턴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요. 가격이 아래로 눌렸다가 꼬리가 생기고 매수세가 들어와서 가격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반전 패턴이 제대로 나타나려면 예를 들어 모닝스타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반드시 이런 반전 캔들스틱 패턴이 나타난 후에 차트가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보이시죠? 만약 이 지점에서 해머가 발생한다면 베어리시 캔들스틱 패턴이 나오면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캔들스틱을 보는 방법입니다.
패턴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캔들스틱의 심지와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지 관찰하세요. 이게 바로 보는 방법입니다. 이게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장기적으로도 트레이딩 할 수 있고 굳이 이게 무슨 패턴이지 하면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걸 이미지로 외우려고 하잖아요. 감정, 느낌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큰 그림 쪽을 볼게요. 지금 큰 그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차트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입니다.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란 윗꼬리가 생겼고 또 도지라고 부르진 않지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이미 발생했고 주간 차트에서도 윗꼬리가 생기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거의 도지와 비슷한 캔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마감하거나 이보다 더 낮게 마감한다면 앞으로 5일 정도 더 하락해서 주간 차트의 베어리시 그래픽이 나타난다면 상황이 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고 여기서도 큰 그림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만약 확정적인 캔들이 나타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펀딩은 여전히 강하게 플러스 상태이고요. 그리고 데일리 차트 쪽을 보면 데일리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는 오늘의 캔들이 확정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캔들에 대한 확정이죠. 우리의 시나리오를 보면 이 첫 번째 세트에서는 상승의 범위가 대략 13만 근처에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하게 돌파해서 위로 치고 올라가면 안 되고 만약 강하게 돌파한다면 그건 우리가 말하는 세 번째 케이스, 슈퍼 불리시 케이스가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5파동으로 움직인다고 보고 있는데요. 5파동이란 위로 올라가면서 1, 2, 3, 4, 5로 세는 겁니다. 여기서 A로 세는 게 아니라 1, 2, 3, 4, 5로 보는 거죠. 상승한 다음에는 여기서 A, B, C 파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엔딩 파동이기 때문인데 엔딩 파동은 보통 3개씩 세트로 움직입니다. 이 ABC 구간을 만약 우리가 측정해보면 이 조정 구간이 끝나고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는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구간이 잠시 횡보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확실하지 않지만 이후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구간 B에서 가격이 상승해서 1파, 조정 2파, 그리고 여기서 슈퍼 불리시 패턴이 나오고 작은 그림에서 3파, 횡보 4파, 그리고 다시 5파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잠시만요. 작은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렌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는지 아니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버티지 못한다면 저는 계속해서 파이애스 쪽으로 포지션을 유지하고 푸트 옵션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유 중입니다. 왜냐하면 푸트 옵션의 만기까지 시간이 꽤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2월이 만기인데 이제 곧 이번 달이 끝나면 만기가 다가오니까 우리가 지불한 프리미엄, 즉 옵션 프리미엄 비용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면 현재 제가 지불한 옵션 비용이 현물 가격이 급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해주긴 했습니다. 대략 200만 정도를 커버한 셈이죠. 옵션 한 계약 기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천천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약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시장이 스윙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엔 지금 가격이 눌리고 있는데 이 구간을 뚫고 내려가는지 지켜봐야 해요. 만약 눌린 다음에 바로 뚫고 내려가면 곧장 하락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지만 눌렸다가 다시 스윙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또 눌렸다가 스윙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면 이 구간이 저희가 옵션을 추가로 매수하고 숏 포지션을 열어서 그가 엔딩 패턴을 만들고 트렌드를 이탈할 때를 노리는 타이밍이 될 겁니다. 대부분 정말로 슈퍼 불리시가 온다면 친구가 말한 것처럼 하루에 10%씩 쭉쭉쭉쭉 오르는 시기여야 해요. 우리나라 SET 시장처럼 하루에 30%씩 오르는 날도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야 차트에 트렌드가 생기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게 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10%씩 3일, 4일 연속으로 오르면 차트 구조가 정말 예쁘게 만들어지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흔들리기만 한다면 힘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 슈퍼블리시 장세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슈퍼블리시가 온다면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이 모습은 정말 엄청나게 큰 3파 웨이브가 되는 거죠. 타겟을 그려보면 1, 2, 3 올라가면 타겟이 대략 15만 달러쯤에 위치하고 4파 조정 후 5파가 올라가면 거의 20만 달러에 근접합니다. 두 번째 타겟, 즉 3파의 두 번째 타겟을 본다면 그 구간은 약 24만, 25만 달러 정도에 위치해요. 거기까지 올라가고 4파로 조정한 뒤 5파가 다시 올라가면 약 30만 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파동이 정말 슈퍼 불리시가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정말 슈퍼 불리시하게 움직인다면 제가 최근에 숏을 잡은 포지션은 또다시 스톱로스에 걸릴 거고 현물 포지션도 다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위쪽에서 다시 매매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아래쪽 대략 75, 0.76, 0 근처에서 벌어들인 이익 일부를 잃는 걸 감수할 생각입니다. 이건 제 매매 방식이에요. 하지만 저는 위쪽 레벨에서 다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즉 그곳에서 얻은 이익을 활용해 슈퍼 불리시한 상황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가격이 중간 구간에서 머뭇거리거나 깊게 하락하더라도 저는 계속 매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해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평 구간. 수평 구간은 지금 저희가 예전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에서는 저는 비율을 조금 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부터 하락 압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반등해서 비율을 많이 늘리려면 정말 아주 강하게 상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0, 30, 여기 비율이 줄어든 게 아니네요. 잘못 말했어요. 여기는 50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대로 10이 맞아요. 사실 제가 진짜로 보고 싶은 건 가격이 조정될 때 그 흐름이 내려와서 선을 테스트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선을 어떻게 테스트할지 지켜보는 거죠. 만약 선을 테스트하고 버텨주면서 반등이 나오면 스노우볼 전략으로 타겟 구간 진입이 가능합니다. 115 근처에서 다시 지켜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선을 깨고 내려가면 아래쪽 선까지 내려가서도 반등하지 못하면 상승할 힘이 전혀 없으면 우리는 이 전략으로 플레이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측을 합니다. 아래쪽에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건 위쪽에서 수익을 챙겼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지 물어보면 에베레스트에서 수익을 챙겼고 제 매수가도 꽤 괜찮았어요. 어제 1, 2, 3, 1, 2, 2 구간에서 많이 매수했고 계속해서 여러 계좌에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3개 정도의 계좌에서요. 이번에 얻은 수익이 이미 2번의 손실을 만회했어요. 이제 아래쪽에서 본 손실을 먼저 회복하려고 하고 만약 진짜로 하락장이 온다면 스노우볼처럼 더 매수할 생각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길 바라냐고 묻는다면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하락장이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이 빨리 끝나고 바로 하락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위쪽에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신감에 차 있어요. 게시글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다들 가격이 멀리까지 오를 거라고 확신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로 슈퍼 불리시라면 매일 10%씩 4일 연속으로 올라야 해요. 그런 모습을 봐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파동은 다이버전스를 반드시 깨야 하니까요. 그런데 매수세가 그 정도로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아직 다이버전스가 남아있어서 가격이 이 구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렌드라인 쪽을 보겠습니다. 트렌드라인에서는 근처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대략 1에서 5 구간쯤에서 테스트가 이 구간에서 리젝션이 일어나는지 봐야. 만약 리젝션이 잘 일어난다면 그래핑이 나타난다면 좋겠지만 이 구간에도 그래핑이 있었지만 위로 돌파해버렸죠.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이탈하고 나서 상승에 힘이 없다면 우리는 이 중간 구간에서 중간 구간을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테스트 후에 강하게 리젝션이 나오면 숏 포지션을 정리하고 롱 포지션으로 전환해서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MC에서는 FUAL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건 없고 금 파트에서는 비트코인과 함께 모두 리캡을 마쳤습니다. 금은 지금 거의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고 변동폭도 2% 미만으로 매우 작아서 거의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갑자기 슈퍼 불리시한 무브먼트가 나오거나 사회적 이슈나 전쟁 같은 뉴스가 나오고 위쪽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저는 다시 한번 숏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바로 아래로 쭉 빠지면 그때는 롱을 노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아직 아무런 포지션도 잡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유리한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불리한 위치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으려고 해요. 만약에 여기서 반응이 나오고 위쪽에서 이익 실현 DP를 하고 아래쪽에서 손절 SL을 한다고 가정하면 손절 구간이 너무 넓어서 1 비율이 됩니다. 즉, 한 번 손실에 한 번 이익인데 이건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 번 손실에 5번 이익 혹은 한 번 손실에 3번 이익처럼 그런 식으로 리스크 리워드가 맞아야 베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달러 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달러는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그리고 유가를 보면 유가는 늘려서 내려왔고 이 구간이 바로 저점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만약 이 구간을 이탈하면 바로 이 저점과 마주하게 되고 그마저도 이탈하면 이번에는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우존스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우존스는 0.2% 정도 소폭 상승 중이고 나스닥도 0.3% 오르고 있지만 큰 폭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 요즘은 현금을 다시 더 모아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자신감이나 편안한 느낌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웃코어 파트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는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오히려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 제가 기다리면서 매매하려는 것은 바로 레딩 랜딩입니다. 이트는 레딩을 기다립니다. 이 구간이 A에서 B로 스윙하며 강한 B, 즉 스트롱 B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블루탭 현상이 나타날 것 같지만 사람들이 블루라 생각해도 사실 아직 블루는 아닙니다. 레딩이 내려오면 아래쪽 구간에서 매매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18을 이용해 진입할 생각이고 이 구간이 뚫리면 손절하겠지만 뚫리지 않으면 멀리까지 홀딩할 겁니다. 이게 스트롱 B의 특징이고 웨이브 3에서 슈퍼 블리시가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전략으로 매매를 할 거고 수익 구간을 챙길 예정입니다. 이건 미리 마크해둔 것 뿐이고 아직 진입 안 했어요. 디스코드에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꽤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서 흥미로운 것들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더라? 잠깐 생각해보면 XRP, 맞아요. XRP랑 XLM 같은 것들이요. 이 종목들은 삼각형 패턴을 돌파한 것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트렌드 라인을 돌파하면 바로 롱 포지션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롱 포지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컨디션도 함께 보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서두르지 않아요. 급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시장이 계속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이클에 따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매 범위를 잘 관리하는 쪽을 선택해요. 예를 들어 아직 이 범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상단 범위에 있어도 하단 범위에 있어도 계속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잘 분배하면서 굳이 서두르거나 포모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 매매에서는 가격이 조정된다면 롱 포지션을 잡을 기회를 찾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조정 구간에 들어오면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XLM 파트에 대해서도 XLM은 XRP와 짝을 이루는 코인, 이번에 더 강하게 반등했어요. 이번 구간에서 박스를 돌파한 모습도 괜찮고 이 구간 근처로 다시 내려온다면 진입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모니터링 할 만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아까 강하게 포모가 온 종목이 또 뭐가 있었더라? 잠깐만요. 제가 좀 더 살펴볼게요. SUI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 만약 조정이 오면 롱 포지션을 잡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선은 디스코드에 리스트업 해둘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슬슬 매수 신호가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었는데 아직은 확실한 신호가 없었어요. 사실 제가 최근에 알트코인을 매매했던 시점은 비트코인이 75, 0달러였을 때였죠. 바로 이 아래 구간에서 SUI도 같이 매수해서 급등을 노렸던 거예요. 지금은 가격이 내려와서 아직도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이런 예쁜 구간들까지 내려온다면 꽤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건 또 하나의 종목인데 저희가 따로 표시해 둔 거예요. 곧 리스트를 더 추가할 예정이니 여러분도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트코인 쪽에 전체 시장 상황을 함께 업데이트 해 드렸어요. 제가 분석한 대로 정말 슈퍼 불리시한 상황이 온다면 하루에 약 10% 정도 반등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 걸러 한 번씩 계속해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약 15만 달러 구간에서 저항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는 매매 구간이 바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이 구간에 머무른다면 아직도 망설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세가 여전히 시장을 덮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 구간에서 하락세가 끝난다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차트에서도 반등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고 일간 차트에서도 반등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모든 중요한 업데이트와 새로운 소식들을 여러분과 투명하게 공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며 여러분의 참여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